2강입니다. 윤선도의 견해요와 홍길동전이네요. 견해요나 홍길동전이나 잘 아는 작품이죠. 윤선도 견해요는 윤선도 대단하신 분이제. 유배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은둔 생활 합쳐서 거의 40년 관직과는 거리가 먼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이 사람이 견해요 요거는 성균관 유생 시절에 당시 대북의 영수 대북파가 뭐냐면은 선조 때 광해군을 옹립하고자 했던 사람들. 정철도 그 대북파입니다. 했니까 나중에 광해군이 임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북파 세상 일가 아닙니까? 그 이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유생 시절에 탄핵 상소 올렸죠.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저거 집안은 본래 남인 집안인데 이 사람이 삼촌이었던가 그 사람한테 이제 양자로 가요. 그러니까 양 아버지도 대북파였습니다. 그런데 대북파를 갖다 힐난하는 무슨 말 하겠죠? 그러니까 좀 꼬장꼬장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때문에 누구죠? 저거 아버지가 그때 강원도 관찰사였는데 잘리고 본인이 어디로 유배당했는가 봐봐라. 추성 진호로가 나오죠 여기 지금. 이게 강원도거든요. 경원 땅이랍니다. 강원도란다. 함경도. 왜 갑자기 내 강원도라. 하기서 함경도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지금 거리가 머니까 함경도 경원 땅. 그래서 경원 땅이기 때문에 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첨이라는 이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 피레미 같은 녀석이 까보니까 여기 가서 그냥 추워 뒤지라.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졌는지 1년 만에 유배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부산 사람은 꼭 알아야 됩니다. 기장 있죠. 혹시 그 죽성 아십니까? 죽성 드림성당 있는데 드림세트장 성당 바로 위에 보면은 황학대라는 바위 하나 있어요. 거기서 6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장은 부산입니다. 기장에 가면은 이 윤선도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물론 많은 세월을 보길도에서 보냈지만 이 사람 인생이 좀 파란만장합니다. 꼬장꼬장했고요. 그리고 벼슬 잘 안 했습니다. 벼슬 안 하다가 이제 아니죠. 이렇게 계속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해군이 물러나는 게 인조반정 아닙니까? 인조반정 나고 이첨이가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 정계 복귀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됐습니다 하다가 인조 때 여러분 전쟁 있잖아요. 무슨 전쟁이죠? 혹시 알아요?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입니다. 인조 때는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병자호란에 임금께서 강화도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강화도로 임금님 모시러 갈 거라고. 그 와중에 임금이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해서 제주도 쪽으로 가려든가 하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제 보길도에 안착합니다. 그래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다 임금한테 전부 다 구신구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한테 일줄 안 했거든요. 임금이 괘씸하다 해가지고 또 유배 보내봅니다. 유배 보내고 그 인조 바로 밑에 임금 알죠? 인조 때 우리나라 왕자하고 세자가 잡혀가잖아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복림대군이 스승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효종 등극하고 어떻게 됐겠니, 이제 또 관직에 나가겠죠. 또 그렇습니다, 또. 효종 등극하고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동서죠, 이제 동서파죠, 이제. 서인하고 동인하고 막 싸울 때고, 동인 서인은 이제 선조 때고, 그때는 이제 남인 북인 이제 할 때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또 남인 편을 들어가지고 또 막 또 잘못됐다 하다가 날리고요. 뭐 그렇게 평생을 그래 보낸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윤선도의 견해요는 아까 성균관 유생 시절에 이제 함경도 경원이라는 정말 추운 곳으로 유배당하고 난 뒤에 쓴 작품입니다. 이 회자가 뭐죠? 품을 회자죠. 마음속에 뭔가 품다고. 그 다음에 고산윤선도거든요. 마음속에 품은 것을 뭔가 달래려고 쓴 작품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달래는 노래. 이렇게 해서 울분을 좀 사귀려고 했나 싶기도 하고요. 마음에 푸는 뜻을 보내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신을 달래는 노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40년을 중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산윤선도는 사실 우리 조선시대의 시가문학에서 사실 큰 거두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분이지만 자, 연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옳지 않다고 하나 됐지? 내 몸의 할 일만 나는 마겠다 닦고 닦을 뿐 그 밖의 연함은 일 그것은 나는 마다 분별할 줄 걱정이나 실험 할 리 있겠는가 라는 서리법 썼죠. 자신의 신념 자신의 뭐다 소신대로 그래 살겠다는 얘기죠. 자신의 소심은 바로 충이겠죠. 슬프다 즐거우나 옳다 하나 옳지 않다고 하나 내 몸 할 일만 나는 닦고 닦을 뿐 그 밖의 연함은 일, 충성이 아닌 일 그런 것들은 나는 절대 근심하든가 걱정하든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라는 본인의 신념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각오, 의지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일수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최고의 권력과 이첩을 고발했으니까 자신이 한 일이 정말 망령된 일은 맞죠. 그것을 나라고 하여 어찌 내가 모르겠는가. 쌤이 세모치는 거 알겠죠 지금?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리석었던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임금님 위해서 내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씨부리도 제발 님께서 헤아려 보세요 이라고 있죠. 자, 이번에도 충성 얘기죠. 나는 마다 억울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님께서 헤아려봐라. 추성 진도로 밖에서 울면서 가는 저 시냇물아. 시냇물. 자, 이 작품에서 색깔 좀 달리하자. 시냇물과 외기력이 둘 다 감정이입니다. 추성 진도로 밖에서 울면서 가는 저 시냇물아. 시냇물아라고 뭐 했습니까? 불렀죠? 아, 이거 세모하면 안 했는데. 불렀죠? 돈호죠? 시냇물을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불렀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한다고 너는? 자, 보세요. 밤낮, 자, 울면서 간다의 감정이 맞잖아요. 근데 시냇물의 속성은 지금 밤낮으로 뭐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죠.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무한성이죠.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님 향한 내 뜻을 따라서 시냇물로는 거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를 따라서 시냇물도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의 뭐는 임금에 대한 충심은
지속적이고 무한하고 불변하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님 향한 내 뜻, 님 향한 내 뜻, 연군 지정이고. 따라서 이 작품의 이수, 삼수, 대체로 이것도 충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1, 2, 3수까지 다 충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자, 이 산과 물은 세 글자 뭡니까? 자개물이죠. 얘가 지금 어디 와 있으니까 함경도 경원 땅에 있으니까 부모님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죠.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를 그리워합니다. 위에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연군지적이라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망운지정이죠. 부모님을 그리워한다. 그리워한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는가 하면서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대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이 참 많이 나왔죠. 자, 정리하면 여기까지 대조, 대꾸, 반복, 특히 대꾸, 반복을 통해서 뭐 나온다? 리듬감이 형성되었죠. 맞지? 그런 것들도 정리하면 될 만합니다. 요 사수는 이제 읽었더니 충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효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 봅니다. 효가 있고 대효가 있거든요. 대효. 충을 갖다가 우리는 대효라고 했습니다. 그때. 큰 효다 이거죠.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마지막 연 때문입니다.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도 처음부터 생긴 거죠. 마찬가지 임금을 향한 뜻 뒤에 무슨 조사 있습니까? 도라는 보조사 나오지. 역시 보조사 아닙니까? 이 또한 뭐가? 하늘이 생기겠다. 그렇다면 효도, 충도 다 천륜이란 얘기죠. 맞지? 천륜입니다. 천륜. 여러분들 한글로 써라. 천륜이란 얘기지. 윤리할 때 윤자다. 천륜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나 충은 마땅히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당위성이제 절대성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은 바로 뭐다? 불효다 이거지. 그래서 효는 뭐하고 충이고 충은 천륜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충은 바로 효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마무리에서는 이제 충과 효는 동일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시 전체 구조가 되었습니다. 윤선도 삶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수업의 편의상 이게 윤선도 초기 시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수능 특강 좀 공부하다 보면 작년인가 몽천용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해가 효종한테 또 가가지고 또 유배당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가 임금을 또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견해부터 몽천용까지 우리 몇몇 작품들, 윤선도 작품들 우리가 꼭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작품들이니까 정리하시라는 의도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가학을 관련 문제 한번 풀도록 하죠. 1번 문제. 가학의 표현산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서리법 얘기하는 거 그렇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아까 시냇물아 아마 이거겠네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이거는 감정이입 얘기 그렇고요. 그죠?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하니까 5번에는 뭐가 이상하노?
우열관계를 설정하여. 맞지? 정답 5번이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견해연은 작가가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운으로 귀양 갔을 때 지은 작품으로. 모함 받은 게 아니고 지가 거짓 대충. 자, 그래서 이상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으면서 느낀 자괴감, 자조의 신경을 노래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사대부들이 이상적 공간을 그리는 자연마저도 신화의 대상이 아닌 자신이 아까 그거네요. 매하고 물 얘기죠, 그죠? 무리에서 일탈하여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존재로 형상함으로써 아까 외기르기가 현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할만합니다. 3번 이상하죠? 3번 어디가 이상합니까? 앞쪽이야, 뒤쪽이야. 시냇물은 밤낮으로 우러내는 것은 시냇물은 방금 어디에 비트면 자기의 중심하고 연결했잖아요. 그것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었죠, 그죠? 짱을이는 왜 길게 울고 가는 모습은 물에 일더자 아까 했죠. 그 다음에 3번 되었고요. 4번 문제에서 가가 4번 문제에서 A가 뭐예요? A가 잠수에 있는 님 향한 내 뜻 할 때 그거네요. 님 향한 내 뜻을 좇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번 맞네요. 그죠? 임금 원망하면 얘는 계속 여기 있어야 되죠. 추성 진으로 바뀌어서 계속 얘는 울면서 지내야 됩니다. 6번 문제 천천히 할까? 포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맞네요. 발상은 법의 그려하는 뜻은 법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임금을 잊으면 그것을 불효로 여긴다. 정답 5번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견해연을 하나는 마쳤습니다. 홍길동전 갑시다. 영웅소설이며 사회소설이죠. 그지? 영웅소설이며 사회소설입니다.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란 얘기죠. 맞지? 그래, 적서차별에 한거해서, 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이 부패상에 한거해가지고 한거하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작품 푸드 읽을게요. 하루는 나비를 탄 소년이 감사받기를 청했다. 감사는 자기 형이었습니다. 들어오라니 그 소년이 말 위에 올라가 전하며 인사를 올리거늘. 그래,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누구다? 항시, 무슨 갑자기 이런 색깔 나오나? 기다리던 길동이었다 이거죠. 크게 놀라고 기뻐서 목이 메어 흘리 길동아 네가 한번 집을 나간 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병이 깊어지셨는데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근심이 되니 불충불효하니까 감사의 성격은 뭐와 뭐를 중시하는 분이다. 효와 충을 중시하는 인물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도둑이 되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냐. 이런 이유로 전하께서 진노하시어. 이런 이유로 전하께서 진노하시어. 그래서 이런 이유. 길동의 제목은 뭐다? 요거네요. 불충불효. 그게 길동의 제목입니다. 나에게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으니 이는 피하지 못할 일이라. 너는 일찍 서울로 나가서 전하의 명을 순순히 받으라. 말을 마치자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과장이고요.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기를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버님과 형을 위태롭에서 구하고자 함이니 어찌 제가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해줬습니다. 무릇 대감께서
자, 중요한 거 나오죠. 홍길동전에서. 맞죠? 뭐다 이거? 호부, 호형이죠. 길동의 갈등은 두 개가 있거든요. 덕서차별에 대한 것으로 나온 건데, 첫째가 뭐다? 가정에서 호부형이고, 이거는 이를 쓸 필요는 없다, 이게. 가정에서는 호부형이고, 사회에서는 지금 뭐 하는 것, 신분 상승해서 얘가 입신양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부호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 일은 말해봤자 쓸데없거니와 이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라.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도 임금기 올리는 장계를 지어 길동의 목에 뭐하고 하라고 족쇄죠. 우리가 볼 때 길동한테는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술에 씻고 건장한 장교 해봤자 소용없죠. 죄인을 호송하겠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게 하니 가급 백성들이 길동의 제주를 들어온는지라 잡혀온다는 말을 듣고 기름 메울 정도로 나와 구경했다. 이때 팔도에서 길동을 잡아 올리니 이까지가 길동이가 일부러 잡혀가는 거지. 그런데 팔도에서 길동을 잡습니다. 누가 길동인지 아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여덟 길동이 어디 뭐하고 있습니까? 분신술이죠. 홍길동이란다. 손오공은 머리카락이고, 홍길동 지푸라기였죠. 그래, 분신술을 잡아올리라. 저희끼리 다투기를 내가 치지, 나는 아니다 하면서 이거는 임금 혹은 조정을 희롱하는 거죠, 지금요. 누가 진짜 길동, 임금께서 계약 여겨 홍아버지를 홍판서인 아버지겠지. 불러서 말하겠다. 아들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 받는 사람이 없다니. 찾아라 했더니 홍판서가 머리를 쪼아리고 말하기를 왼쪽 다리에 붉은 힘이 있다. 신의 천생, 천안소생 길동은 있다. 해가지고 이게 길동의 신체적 특징이겠죠. 네가 바로 앞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에 아비가 있는데도 이렇게 천구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마찬가지 홍공도 가치관이 아들하고 똑같죠. 효하고 충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알 수 있습니다. 했더니 임금께서 이렇게 하면서 기절해버리죠. 했더니 야호를 차도가 없었다.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환약을 꺼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효가 그만큼 지극하다는 얘기고. 저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더라. 8명이 동시에 환약 꺼냈지. 그래서 알을 가지고 8개 먹었다는 얘기야. 약물 과다인데. 입에 넣어들이니 홍콩이 반나절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약물 과다 이런 거는 버리세요. 자, 이까지가 크게 장면일 하나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까지 장면 1하자, 무슨 색깔이 이게 나오노? 장면 1이라자. 장면 1 같은 경우는 길동이를 체포하려고 이제 온갖 수단을 강구하잖아요. 이제 첫 번째 수단, 결국 누구를 통해서? 길동의 체포하고 관련해서 첫째, 누구에게? 감사인 형에게 잡아라라고 얘기했죠. 했더니 길동의 행동 뭡니까? 스스로 자처해서 아버지와 형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극복해버립니까? 분신술로 극복해버리죠. 체포작전 첫 번째 일입니다. 이제 체포작전 두 번째입니다. 됐죠? 했더니 자, 병조판서에 제소하는 게 안 된다 하죠. 병조판서로 임명하면 될 거다 하면서 뭐 한다. 자, 이거 봐라. 길동이 지가 스스로 방을 붙이지. 나를 뭐 해라? 병조판서로 임명해라. 아비와 형을 위해서 이제 호부 호형 문제는 해결될 듯 하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입신양명하면 되죠. 그래라 했더니 임금께서 그 방문을 보시고 연연했다. 신하들이 말했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 또 뭐합니까? 이제 장면이 시작되죠. 감사에게 또다시 재촉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쩔 줄 몰라 했죠. 하루는 길동이 절합니다. 나를 또 뭐해라? 결박해라 이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장면 이쪽도 장면 1과 동일하게 장면 2 감사죠. 스스로 자처하죠. 이 또한 아버지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에는 뭐로 극복하는 거 보세요. 해서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이제 스스로 하니까 완전히 이걸 호부호영이 완전히 되었죠. 이 부분은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도 않고 대감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온 나라를 소란케 하니 어찌해다 내 이제 진짜 모르 와서 나 잡혀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도 하면서 왼쪽 다리 보니까 있었다는 얘기지. 신체적 특징이 있었고 철통같이 에워싸고 비바람같이 몰아갔죠. 과장입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건 영웅성이죠. 비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후다닥 갑시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뭐로 해결합니까? 이번에는 도술로 해결하지. 매직쇼, 전기성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번에는 도술로 극복해버리죠. 이제 장면 3, 세 번째. 길동체포작전. 맞습니까? 자, 길동체포작전. 영화 제목 같아. 자, 길동체포작전 세 번째. 천국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했더니, 자, 뭐 해라. 요라니까. 이 틈을 따서 잡자라는 계책을 내죠. 임금은 완전히 이제 체념형입니다. 그랬더니 길동이 뭡니까? 스스로 이걸 들으죠. 높은 수레를 타고 오죠. 스스로 이미 무슨 행세를 하고 있다? 고관 대작의 행세를 하고 있죠. 스스로. 그렇다면 길동은 이제 뭐 한 겁니까? 본인 스스로 입신, 양명을 이루었죠. 이제. 홍판서가 임금 인사로 온다 하니 걸 하나 모시고 했는데 이제 소신의 제약이 지극히 중한데 임금의 은혜로 평생 한을 풀고 갑니다. 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호부, 호형, 못한 것의 한, 그 다음에 입신, 양령의 한, 맞습니까? 갑니다. 전하 곁을 영원히 떠나고자 하니 만수무강해라 하면서 솟구쳐 가니까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일동은요. 이 작품의 갈등 구조라고 봐야 되나? 길동 공간 처음에 집일 때 하고 사회일 때 그리고 얘 어디로 갑니까? 율도국 가죠. 율도국에서 율도국 왕하고 싸우잖아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문제였죠. 사회에서는 이제 임금이나 조정 신하들, 대신들이었습니다. 길동의 누구다? 갈등 혹은 대결 상대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성취하잖아요. 마치 무슨 소설 구조에서? 영소설 구조에서. 맞죠? 성취합니다. 그게 이제 호부, 호형을 허락받고요. 영조 판서에 직접 이제 변조 판서에 직접 제수되고요. 그리고 왕과 싸워가지고 직접 왕이 되죠. 이러한 극복 과정을 거치는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구조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풉시다. 1번은 풀었고요. 2번도 풀었고요. 3번 갑시다. 나의 인물에 대한 적절한 것입니다. 자, 감사는 잘못 있다라고 생각했죠. 1번, 2번 넘어갑시다. 3번 정답이네, 그냥. 나머지 선지 안 봐도 되겠죠? 5번 문제 갑시다. 아, B가 뭐죠? 4번에 B가 마지막이네요. 그죠? 평생 하늘 풀고 하니까네 정답 4번 넘어갑시다. 이거. 그 다음 5번 붉은 혈점은 자기의 신체적 특징이었잖아요. 정답 4번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 6번 문제 5번 볼까요? 장충도 아니죠. 이거는요. 나도 틀렸네요. 3번, 2번 이렇게 수업 마쳤습니다.